네,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자, 8월의 둘째 주죠. 하반기 이제 첫 경마 주간인데 8월 11일 일요 경마입니다. 자, 이제 토요일자는 9개 경주가 제주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합이 15개 경주고요. 일요일은 서울 경주만 14개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 가겠습니다. 경주의 핵심이 되는 마필만 좀 찍고 가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경주는요, 제가 14개 경주가,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경주가 있는데 정말 이거다 하는 경주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경주를 설명을 드리면서 좀 이 경주에서 이런 마필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던 마필들, 그런 게 매치가 되면 여러분들이 좀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릴 수 있는 그런 경주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첫 경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주거리 1300m입니다. 혼합 4권 3세 이상만. 10번 펠릭스 조이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뭐 앞말이지만 500km 넘어가고 있고요. 이 호주산 마필이기 때문에 지난 8월 1일부로 이제 2살에서 3살로 됐죠. 남번 마필이기 때문에. 근데 데뷔전부터 인기를 많이 끈 것에 비하면 사실 그렇게 큰 능력을 안 보였는데, 물론 이런 지금 기승하는 문세영 기수가 들으면 좀 언짢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2살짜리 마필의 데뷔전 때부터 조교가 조금 강했어요. 강했는데 그거를 조금 제 생각에는 견디지 못하지 않았느냐. 근데 지금 지난번에도 유승환 기수가 기승했을 때도 조교가 약했어요. 약했고 이번에도 문세영 기수가 조교를 약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막 활기가 넘쳐요. 힘이 넘쳐요. 역시 아직 어린 마필들에게 특히 앞말 같은 경우는 좀 이 강약 조절이 좀 필요했었지 않았느냐, 그랬는데 뭐 제대로 훈련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숙보가 없어도 이런 마필들은 제 능력 발휘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금젤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1200, 1300으로 늘었고요. 얘는 체고 작기 때문에 결정력이 없어요. 눈 에이티브인데 용마필은 눈여겨 보십시오. 상당히 근성도 있고요, 부드럽고요. 2살짜리 치고는 아주 자세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에코더미션인데 그동안 이제 눈 네이티브가 1300m를 다 소화시킬 수 있겠냐, 이 우려가 되지 않습니까? 염려가 되기 때문에 이 경주가 배팅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이 경주에 다른 마필, 띵 마필, 금젤로나 에코더미션을 공략할 수는 있지만 얘네들도 1300m를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눈 네이티브가 이번 막 주행 심사를 끝낸 마필 문세영 기수가 조교를 아무리 잘했다 그래도 일단 기본적으로 눈 네이티브가 주행 심사 여유는 많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좀 그런 게 있고요. 컨커리 더윈입니다. 능력은 얘가 있는데 지금 휴양을 하고 나오고 재검을 치르고 나오고 있고요. 이번에도 조교가 그렇게 세지는 않습니다. 뭐 지난번에 이길 때 보면 조교 강도가 그래도 정상적으로 강약 조절을 다 해갖고 나갔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뭔가 아직은 좀 어설픈 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축은 있지만 배당도 없는 경주, 위험하게 배팅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1경주였습니다. 자, 경주거리 1300m 2경주입니다. 혼합 4권 3세 이상마. 자, 축마가 있죠. 켄터키 갤로퍼가 있고요. 직전에도 제가 데뷔전 때 다음번에 한번 주시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바로 입상을 해버렸어요. 아쉬움이 좀 남는 마필이었었고. 자, 누리나래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자, 체형은 좋은데 아직 어려서 그런지 발 쓰는 게 약간 높아요. 그 다음에 통크나이는 컨디션이 아니고요. 대한강군. 자, 여기 이 대한강군이 이 켄터키 갤러퍼하고 입상이 안 되면 이 경주는 그렇다고 해서 이 두 마필이 인기권에 있고 가장 저배당인데 다른 마필을 배팅할 수가 없습니다. 인기마를 빼놓고 배팅을 한다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누리나래가 1300도 다 소화시킬 수 있어, 그렇다면 대한강군을 방어해놓고 누리나래에다가 좀 공략을 해볼 수가 있지만 지금 누리나래가 1300을 안 뛰어봤고요. 그 다음에 주행심사 때 간신히 통과를 했어요. 물론 여유는 좀 있었습니다만 기록이 그렇게 썩 좋지는 못했다는 것이고요. 통크나이도 마지막에 걸음이 없는 마필이고, 결국엔 켄터키 갤로퍼라는 뚜렷한 축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주 공략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겁니다. 뭐 나머지 마필, 다른 마필이 들어온다면 이 경주는 절대 적중시킬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이 경주도 역시 배팅이 안 되는 경주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경주거래 1200m 3경주입니다. 국내산 5군 안말 경주. 마찬가지예요. 이 경주도 이제 앱솔루트가 지금 지난번 이착을 하고 승군을 했습니다. 7월 13일 날. 근데 얘가 6군 마필인데 2경주를 뛰었어요. 2경주를 뛰었고 1분 17초 8을 뛰었습니다. 근데 여기 9번, 10번이요. 환상쇼와 군너키가 보면 그 다음 경주에, 아니 첫 경주에 뛰었는데 앱솔루트가 그 다음 경주 뛰고요. 근데 얘네들은 1분 18초 58을 뛰었어요. 군너키하고는 1초 차이가 나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위군인, 그러니까 최하위군인 국내산 육군 마필이 1초를 더 뛰었어요. 그거 한 30분 상관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 환상쇼나 군너키가 그렇게 큰 능력마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니고요. 때문에 홀리플라잉 역시 이제 뭐 데뷔전 때 주행심사 이후 말이 완전히 맛이 가 있는 마필이에요. 직전에도 이제 조기를 약하게 갖고 나왔는데 얘가 물론 잠재력은 있습니다만은 다른 마필이 못 뛴 거지 얘가 잘 뛴 건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태까지 이번 주까지 여태 이제 조교가 강도가 안 올라갔다는 것은 완전히 회복이 안 됐다라는 얘기고요. 자, 이 섀도우 픽스도 너무 믿지 마십시오. 계속 못 뛰다가 지난번에 어떻게 이겼는지 가만히 보세요. 선행 외곽에서 모래 한 방울 안 맞고 거기다가 주루의 2천까지 안아갖고 왔습니다.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역시 믿을 수 없고요. 해피조이 마찬가지고 무지개 사랑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기록을 갖고 공략을 해야 되는 경주죠. 능력이 아니라 말의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조교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승분전인 앱솔루트를 믿을 수밖에 없는 경주입니다. 이게 믿어지냐고요. 믿음이 안 오죠. 이런 것들은 제가 표현하는 그러니까 휘발유를 쥐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난 죽으러 간다. 죽으러 배팅하러 간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걸 그러니까 앱솔루트의 어떤 그 윤승태의 걸음을 한번 보십시오. 다른 마필하고 한번 정상적인 말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얘는 진짜 걸음도 아닙니다. 어제 아침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옆에서 조교 처음 보는 사람이 앱솔루트를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조교 잘 보는 사람이 그거 안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지 않느냐. 편성이 어떤 줄 알고 함부로 그렇게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결국엔 이런 편성을 만난 거예요. 말로는 볼 수 없는 말이지만 기록으로 볼 수 있는 말이에요. 볼 수밖에 없는. 그러나 그게 위험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말들은 언젠가 변수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믿음을 갖고 배팅해서는 단정 지을 수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경주도 역시 이제 이런 경주는 보면 달리 분석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전개가 유리한 마필을 찾아보십시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한상수 거의 바닥권이죠. 군너키, 앱솔루트, 섀도우 폭스 앞에서 싸웁니다. 이런 마필들 몸이 정상적이지 못한 마필들은 앞에서 이 싸움이 충돌이 일어났을 때는 무너지기 십상입니다. 가장 안정적인 것은 한상수인데 뭐 그렇게 썩 좋은 기록을 갖고 있는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경마 기록 게임은 아닙니다만은 그런 정도의 믿음이 안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경주도 위험한 경주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경주거리 1000m 4경주입니다. 국내산 6군 안말 경주고 이 경주가 좀 해볼 만한 그런 경주예요. 일단 뭐 인천에 승리가 있는데 배당은 크진 않지만 일단 인정하죠. 이번 주에 제가 그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국내산 6군 마필 중에서 1분 3초를 때를 띈 마필이 이 인천에 승리하고요 40조죠. 40조에 1100이 있어요. 그리고 한두 마리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그냥 그 정도로 편성이 능력이 있는 마필이 없었어요. 1분 2초 뛴 말이었었고 아까 뭐 지금 홀리데이 사경주의 홀리플라잉 같은 경우는 이제 5군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제의를 했고요. 아무튼 6군 마필 중에서 1분 3초대를 뛴 마필은 인천 승리 1100인데 1100은 1300으로 갔죠. 아무튼 1번 게이트 선행력 좋고요. 얘가 축이 있어요. 지금 후차권이 평화포럼하고 평화포럼이죠. 가장 뭐 박태종 기수 기승했지. 지난번에 3차 왔죠. 근데 이 평화포럼의 어떤 그 발 쓰는 걸 보면 그렇게 큰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 아니에요. 직전에 이제 이 머니데이가 이준철 기수가 거의 바닥권에서 날라왔는데
이 머니데이가 또 날아올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반대로 평화포럼은 그런 말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라스트는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천의 승리를 축으로 해서 머니데이 배당을 좀 노리고 뭐 한 10배 정도에서 그다음에 본전으로 이제 평화포럼을 받쳐놓고 가면 되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경주인데 머니데이가 배당의 메리트가 좀 있어야겠죠. 자,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좀 분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경주였습니다. 자, 경주거래 1300m 5경주입니다. 국내산 유권 3세 이상만 마련 경주. 결국 여기 1100이 나왔네요. 원세현 기수의 55km인데 1300m예요. 자세가 약간 높기 때문에 지금 장철 기수가 잘 탔는데 물론 이제 3차 공개 아쉬워서 그럴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다음에 또 골든러시, 부스터 이런 마필들인데 이 경주에서 인기권에 있는 부스터를 너무 과신하지 마십시오. 직전 경주 제가 예시장에서 말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마필이 예시장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좋아 보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지난번에 좋았기 때문에 제가 배당은 크지 않았지만 뭐 이렇게 공략을 해드렸던 마필인데 7월 12일 날 자전 구절염이 있네요. 이건 경주력에 좀 영향이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착지할 때 보면 뒤가 많이 흔들려요. 이 마필이 순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초반에 데미지를 입으면 구절하고 흔들리는 게 데미지를 입으면 라스트에 못 올라올 수 있어요. 자, 이 문제는 이제 골든러시죠. 골든러시가 출발이 되느냐 안 되느냐입니다. 워낙 등치가 큰 마필이고 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출발이 안 되죠. 출발이 안 되고 있고 여기 조심해야 되는 마필이 이제 6번 날세나띠입니다. 날세나띠인데 자, 이 마필은 그동안 이제 8전을 뛰면서 조교가 안 됐어요. 막 자기 맘대로 하려고 그래요. 자세도 높고 막 기대고 뭐 조교자 지시에 근데 지금 2주 만에 나오면서 조교를 가볍게 했지만 아주 수능도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뭐 이렇게 어떤 스태미나 지구력이 보강됐다라는 말씀은 제가 확실하게 좀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 그러니까 수능도가 좋아졌기 때문에 어떤 실전에서 이제 성과를 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거기다 날세나띠가 이 경주에서는 다른 어떤 인기권에 있는 마필 미라클러라든가 골든러시, 부스터, 청백 얘네들보다 앞에 있어요. 앞에 있습니다. 앞에서 전개를 펼치는데 뒤에서 오는 마필들 골든러시부터 시작해서 부스터 이런 마필들이 불안하다는 얘기죠. 아까도 말씀드린 불안한 늑발이라든가 부스터의 어떤 좀 구절염이라든가 뒤 흔들림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날세나띠는 좀 여러분들 만약에 공략을 하는 경주가 된다면 꼭 좀 염두에 두시고 분석을 좀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경주였습니다. 자, 경주거리 1200m 6경주입니다. 국내산 6권 3세마 마련 경주인데 역시 그런 거죠. 조교를 봤는데 저거 이번엔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마필이 이제 이번 백주령입니다. 근데 이 마필도 보면 일단 뭐 고개가 높기 때문에 그렇게 뭐 직전 경주 무지개사랑 앱솔루트나 장상금봉 스마트 비전 이런 마필들이요 상당히 약한 편성이었습니다. 약한 편성이었었는데 거기서도 라스트에서 무너졌어요. 무너졌는데 이 마필의 단점이 뭐냐면 둔하고요. 그다음에 자세가 높고 점두 운동이라 그러죠. 이 리듬을 못 타요. 근데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들 마필이 하나 없는데 이 백두령이 지금 전동윤 기수가 조교를 기가 막히게 해놨어요. 잘 참았다 한 발 올라오면 되는데 거기다가 특급키 사이버킹 못 믿죠. 악셀 갤러퍼 이런 마필 못 믿기 때문에 이제 백두령을 한번 공략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데 자, 이 마필도 이렇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개 높은 단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야 돼요. 장점이 뭐냐면 여태까지 조교 때 보면 뭐 안으로 기댄다거나 그다음에 뭐 라스트에서 걸음이 무너진다거나 이런 모습이었었는데 이번에는 그게 좋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교가 어떤 다른 단점들을 이제 커버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 상대 사이버킹이라든가 흥부박씨, 악셀갤러퍼 이런 마필들이 좋아진 게 있느냐?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백두령이 그만큼 좋아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조심해야 되겠다. 그러나 뭐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역시 백두령도
반은 단점을 갖고 있고 반은 뭐 훈련의 성과를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정도지 완벽하게 믿고 배팅할 수 있는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은 백두령도 현장에서 어떤 컨디션 여하에 따라서 공략의 수위를 좀 조절해서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뭐 특급키를 인정을 하고 이 특급키를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뭐 공략을 하면 좀 폭을 좁혀서 갈 수가 있겠죠. 압축을 좁혀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백두령의 컨디션 여하에 따라서 현장에서 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경기였습니다. 경주거리 1200m 7경주입니다. 혼합 3권 핸디캡 경주. 싱가포르 트로피 특별 의미 없고요. 자, 이 플라이 톱킨이 3주 만에 나오면서 조교가 달라졌어요. 정말 이런 마필들은 좀 그래요. 물론 욕심이 생기겠죠. 이제 이런 어떤 특별 경주, 뭐 대상 경주 하나씩은 이제 먹고 가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작게 특별 경주부터 이제 출전을 해서 좀 이기고 가겠다는 얘기인데 빠르죠. 이 경주도 빠릅니다. 플라이 토킨이 그래도 이제 가장 빠르기 때문에 일단 뭐 선행 선점하는데 그렇게 큰 무리 없을 겁니다. 무리 없고요. 후차권인데 이제 만약에 이제 플라이 토킨이 선행을 나서면 지금 1200을 두 번 뛰었지 않습니까? 이런 기록을 내기가 쉽지 않죠. 쉽지는 않습니다. 후차권인데 뭐 지존의 신세계 제가 직전에 컨디션 나쁘다 그래서 히어 컴스 미미의 특명 단방 공략했던 그런 경주였었습니다. 근데 그날 깜짝 놀랐어요. 늑발하고 라스트에 또 1400에서 또 올라왔습니다. 물론 이제 상대들이 조금 약했다는 것을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그 정도로 기본 능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컨디션만 회복하면 얼마든지 뛸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요. 챔피언 컬러입니다. 역시 이제 뭐 직전에 뭐 선행도 나섰고 그 전에는 뭐 취입도 하고 이런 마필들은 능력이 있는데 지금 3kg가 늘었어요. 이강석 기수에 3kg 늘었고 오늘은 뭐 선행을 그렇게 쉽게 나서지는 않겠고요. 한금대로 얘는 사이즈가 약하죠. 일단 사이즈가 조금 한 수 아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이제 그 1200이나 1300에서 기록은 좋지만 여기에 다른 마필들은 그 정도 기록은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잠재력이 있다는 얘기고요. 자, 플리시 스킵입니다. 마필은 뭐 컨디션이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부담량이 좀 늘어난 것 뿐인데 컨디션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러시포스입니다. 조교 내용이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좋고요. 컨디션도 이상이 없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왕자 요마필이 문제인데 너무 세게 보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아직 어린 마필이라 그런지 샌드장이나 여타 마필과 동반 스포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라스트에서 뭔가 결정력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물론 이제 거리가 1200m이기 때문에 완전 무시할 수는 없는데 자, 그래서 이 경주는 이제 플라이 토킨을 축으로 공략을 해도 지존의 신세기, 챔피언 컬러, 러시포스, 페르시아 왕자 등등 좀 배당도 없으면서 분산 배팅을 할 수밖에 없는 경주. 그래서 메리트가 없다. 뭐 이렇게 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경주거리 1300m 8경주입니다. 국내산 5군. 이 경주도 역시 이제 재밌죠. 천년직이라는 마필 승군전이지만 일단 잠재력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이제 후차권이에요. 기본적으로 타키온이 있고요. 그다음에 가람준, 성산가인데 이 타키온이 지난번 뛴 그 과정을 보면 상대도 약했지만 나체에서 안으로 기댄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성산가연은 공백기에서 이제 회복을 하는 그런 시점인데 완벽하게 올라서지를 못했어요. 거기다가 이 가람준이라는 마필이 직전에 좀 무너지긴 했지만은 지금 컨디션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상당히 좋아졌고 51kg의 부담 중량이에요. 약간 인기가 처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타키온이라든가 성산가야가 하나씩의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반대로 가람준은 그 단점들을 다 훈련으로 보완을 하고 나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천년지기를 인정을 한다면 후차권에서는 좀 정지가 되지 않습니까? 타키온이 안쪽으로 기댄다거나 1300m이기 때문에 더 심해지겠죠. 물론 성산가에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 능력은 있어요. 그런데 아직 완벽하게 좀 컨디션이 아니기 때문에 받치고 간 정도면 역시 가람준이 들어와 준다면 배당은 좀 나아줄 수 있는 그런 경주다.
자, 그래서 이제 뭐 현장에서 가람준의 컨디션 조교가 조금 셌기 때문에 지금 체구가 작은 마필이지 않습니까? 앞말인데다가 이런 체중 체크가 조금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람준의 컨디션 여하에 따라서 공략의 강도를 좀 조절을 해야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서 8경기 마치겠습니다. 자, 경주거리 1400m 구경주입니다. 국내산 1군 핸디캡 뭐 터키 트로피요. 역시 의미는 없고요. 지금 이 순간이라는 마필이 있어요. 역시 이제 제가 계속해서 지금 8경주까지 끝냈는데 계속 이런 거야. 뭐 충마가 없거나 뚜렷하게 충마가 있거나 그렇다고 해서 한 방으로 갈 수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3배 4배짜리 한 방으로 갈 수 있는 경주도 아니죠. 스페셜 윈이 있지만 아직 완벽하게 안 살아났더라고요. 플리트 보이도 뭐 직전에 불량주로 해서 왔기 때문에 완전히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문제는 구만석이죠. 능력은 갖고 있는 마필인데 조교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만 되면 상당히 좀 뛸 수 있는 마필이에요. 오늘 1400m하고 뭐 거리는 좋습니다. 여기 조심해야 되는 마필이 이제 영웅 2000이죠. 선행을 나서면 1400에서는 강점이 있어요. 장거리는 제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1400에서는 상당히 강점을 갖고 있는 마필이에요. 오늘 선행을 나설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돌풍 강호 풀문 파티도 순발력이 좋지만 영웅 2000도 상당히 좋아요. 안쪽 게이트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 뭐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영웅 2000이 10개만 선행을 나선다면 끈기 좀 버틸 수 있는 상황. 무너졌을 때는 이제 구만석이나 스페셜 윈이 정도가 올라오는데, 구만석이라는 마필은 아직까지 그 1군 올라온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요. 강자 경험이 좀 부족하죠.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이 순간 스페셜 윈이 그래도 국내산 1군에서는 손가락 안에 꼽히는 마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뭐 통제사도 그렇고 노엘 갤러퍼, 거상, 탱고스텝 이런 마필들은 저 하이 클래스에 있는 1군 하이 클래스에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구만석이 지금까지 띄운 상대를 보면 아직 강자 적응을 완벽하게 인정을 할 수 없다. 뭐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이제 이경주는 배당을 해줄 수 있는 마필은 영웅 2000이지만 일단 스페셜 윈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컨디션이 좀 아니더라도. 왜냐하면 지난번에 두 번의 경주를 보면 인기 1위권에서 인기 1위에 비해서 졸전을 펼치긴 했습니다만요, 제가 계속해서 컨디션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 주는 그런 컨디션 정도는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만 한 70%, 60%의 컨디션이라면 거의 80%, 90%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100%는 아니더라도. 그렇다면 장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1400일이고 거기다 1번 게이트고 57km의 부담 중량이고 모든 조건이 좋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웅 2000이 못 버틸 때는 올 수 있는 마필은 스페셜 윈밖에 없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구경주였습니다. 자, 경주거리 1400m 10경주입니다. 국내산 5권. 참 이걸 믿어야 되는 마필인지 좀 단테스피도 그렇고요, 명작도 그렇고, 승리의 교, 만방. 승리의 교는 막 너무 많이 지금 당해가지고요. 역시 이 피코 센트의 혈통이 다 이렇습니다. 생김새, 껍데기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문세영 기수 6월 9일날 탔을 때 인기 1위, 지난번에 인기 3위. 상대가 상당히 약했어요. 센 상대는 아니었었습니다.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그렇게 센 상대는 없는데 마찬가지죠. 단테스뷰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점두가 안 되기 때문에 라스트에서 무너지는 마필. 그 와중에 이제 명작이 조금 그 순발력이 없죠. 그러니까 이 인기마들을 비해서 뒤에서 경주를 펼쳐요. 앞에서 무너져주면 올 수 있는 마필은 명작이고, 이 만방인데 이 만방을 보면 다 좋습니다. 부드러움도 갖고 있고 근성도 있고 다 좋은데 사람으로 치면 역시 체구가 작은 마필이기 때문에 한계가 빨리 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1200이나 1300 뭐 이 정도까지는 좀 인정을 하겠지만 이렇게 갑자기 지금 한 번 뛰고요, 데뷔전 치르고 1400m다. 과연 완벽하게 좀 소화를 시켜낼 수 있을 것이냐, 뭐 이런 걸 좀 우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오초도 이제 뭐 인기권에서는 명작 더 뒤에서 경주를 펼치는 마필이기 때문에 얘 날라올 걸 기대하면 진짜 숨 넘어가죠. 앞에서 완전히 다 무너져 줘야 돼요. 얘 날라오려면. 참 얘 한번 공략했다가 저희가 실패를 했는데,
아무튼 이경주도 믿을 수 있는 마필이 없어요. 명작 하나 정도인데 좀 그 체구도 작고 물론 이제 조교 내용은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1300이나 1400에서 기록이 그렇게 썩 좋다고 좋지만 물론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상대만 놓고 따진다면 명작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제 뭐 여러 가지 조건, 뭐 체구가 작다거나 쉽게 기복을 변수를 볼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경주도 이렇게 섣불리 공략을 해서는 뭐 이렇게 좀 힘들다. 적중을 시키는데 글쎄요, 뭐 두 방, 세 방 이렇게 공략을 해가지고는 먹을 게 없습니다. 역시 이제 박태종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뭐 인기 1위권에 나올 것이 확실시되고요. 인기 1, 2위권이죠. 거의 인기 1위권일 겁니다. 그래서 메리트가 없습니다. 이런 경주도. 10경주였습니다. 자, 경주거리 1800m 11경주입니다. 국내산 2군 3세 이상의 핸디캡인데 브리그가 이상해요. 브리그가 이상합니다. 원래 그런 마필이에요. 제가 이제 항상 이 마필 나올 때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D가 잘 안 들어가요. 막 뭐라 그럴까요? D가 좀 짧게 들어가면서 스피드가 안 나오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이제 초반에 그 데뷔 초기에 막 안으로 기대가지고 인기권에 그 부응하지 못했던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실전을 치르면서 좋아졌는데 직전 뛰고 나서 조금 더 나빠졌어요. 다시 나빠졌다라기보다도 좀 심해졌어요. 좀 그런 것들이 심해졌기 때문에 브리그 좀 너무 과신하지 마시고 물론 브리그의 어떤 잠재력만 놓고 본다면 그러고만 호전이 된다면 상당히 뛸 마필이에요. 자세도 좋고요. 뭐 1억 6천 괜히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단점을 갖고 있고요. 자, 미스터 액티브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뭐 조교를 매번 나와서 하다 말다 했고요. 흑룡비상이 선행을 나서면 얼마나 버틸 것인가. 아폴로 지난번에 보니까 따라가야 좀 낫더라고요. 물론 이제 취입도 되는 마필입니다만은 따라갔을 때 조금 더 능력이 나오더라. 제네럴카도 컨디션이 그렇고요. 샌드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경주도 역시 믿을 말이 없어요. 보십시오. 여러분들 결과를 놓고 한번 보자고요.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브리그가 이경주에서 뭐 차분하게만 경주를 펼쳐지면, 그러니까 평상시에 뭐 70% 80%의 능력만 발휘한다면 워낙 상대가 약하기 때문에 올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만은 조금 약간 불안한 그런 컨디션을 갖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략하고 싶은 말이 없어요. 뭐 추천드릴 말이 없습니다. 전부 뭐 말로움도 그렇고요, 골드진, 용왕 스프린트, 다 머니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와와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경주도 역시 정말 메리트가 없으나 뭐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반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뭐 야 경마 두 마리 들어오지 않냐? 그 두 마리 맞히는 게 경마인데. 근데 그렇게 위험한 인기마라는 얘기죠. 위험한 인기마이기 때문에 섣불리 공략을 하지 말자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11경기였습니다. 자, 경주거리 1900m 12경주입니다. 혼합이군 암말들 핸디캡 경주인데 이 경주는 제가 하나 소개시켜드릴 마필이 있어요. 지금 로열리브도 있고 로열리브도 조금 컨디션이 아니고요. 동서대륙 조교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꽃마루는 조교 내용은 좋은데 말의 컨디션이 이렇게 싹 올라서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조교에 비해서 컨디션이 자꾸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조금 부족해요. 9주 만에 출전하고 있고요. 자, 이경주가 이제 이런 경주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누가 힘이 좋으냐요. 힘이 좋은 그 말을 찾는 건데 여기 힘 좋은 마필이 소천해요. 소천한. 지금 계속 보면은 뭐 1800, 1900을 뛰었습니다만은 경주가 계속 빨랐어요. 상대도 강했었고요. 근데 오늘은 자이카가 선행을 가나요? 로열리브가 가나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누가 가든 간에 도망을 못 간다는 얘기죠. 로열리브는 거리 검증이 안 돼 있고 자이카는 말이 컨디션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힘을 안배해줘야 되고 도망을 못 가. 소천하가 깡바닥에 있어도 12번째인데 거리가 길기 때문에 얘네들이 앞에서 다 무너지는 마필이죠. 덴지셀리, 메리모스, 야오돌핀스, 백두아침 뭐 다 그렇지 않습니까? 빅파워 딱 날라올 수 있는 마필이 소천해요. 소천한데
역시 이제 뭐 소천화가 지금 조교 내용이나 컨디션 모든 면이 지금 이렇게 다 올라섰기 때문에 소천화를 축으로 해서 이제 공략을 하는데 뭐 잘만 고르면 적중시킬 수 있고 짭짤한 배당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래서 소천화를 축으로 해서 이제 후창 찾기인데 자이카가 딱 걸려요. 자이카가 선행을 가면 얘가 옛날에 그러니까 컨디션은 좀 나쁘더라도 옛날에 뛴 걸음을 보면 상대들이 강했기 때문에 강자 경험이 많다라는 얘기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자이카도 좀 있어야 되겠고요. 동서대륙의 컨디션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컨디션도 좋고 모든 면이 좋은데 얘가 딱 지금 1700용 같아요. 1700에서는 두 번 입상을 했는데 1800에서는 약간 뭔가 모자래 보여요. 모자래 보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셔야 되겠고 그렇다면 대안으로 이제 꽃마루인데 얘는 컨디션은 아니더라도 꼭 실전에 가면 뭔가 자기 걸음을 뛰어요. 물론 배터에게 필요 없는 착순이지만 그래도 뭔가 좀 이렇게 걸음을 꼭 여운을 남긴다 할까요? 다음번에 조심해야지 뭐 이렇게 좀 여운을 남기는 마필인데 이번에도 9주 만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최초로도 조교 내용은 좋은데 역시 이제 점두 운동이 안 되기 때문에 매번 이렇게 조금씩 뭔가 결정력이 떨어지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 소천화를 힘 있는 마필, 컨디션 모든 게 좀 지금까지는 매치가 돼 있다. 자, 그래서 소천화를 축으로 공략을 하되 후척관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마필 중에서 이제 좀 골라서 주력과 방어로 좀 나눠 보겠습니다. 12경기였습니다. 자, 경주거리 1300m 13경주입니다. 국내산 4군 안말 경주. 6번마 야오프레이즈 송재철 기수의 52kg. 갑자기 목요일인가요? 계속해서 서승훈 기수가 조교를 하다가 송재철 기수에게 목요일날 넘긴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6번마 야오프레이즈 그렇죠? 목요일날 넘겼습니다. 이 마필은 제가 뭐 직전에도 꺾어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도 꺾습니다. 왜 꺾냐면은 이런 마필들은 연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마필은 아니에요. 물론 선행을 나서면 유리합니다. 유리한데 52kg의 부담 중량이고. 근데 이 경주를 한번 보십시오. 인천 블루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오프레이즈가 지금 서승훈 기수가 두 번의 경주에서 보면 강하게 추진을 해서 선행을 나서요. 근데 이 인천 블루스는 붙들고 선행 가는 마필이에요. 자동으로. 그러니까 얘 스스로의 스피드가 좋은 마필이에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야오프레이즈가 또 어렵게 선행을 나서면 또 무너져요. 왜? 자세가 높고 뻣뻣한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어린 그 견습 기수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대처할 수 있는 임기응변이 조금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경주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 좀 주의하시라는 말이 있는데 9번만 올리 넘버원입니다. 얘는 컨디션이 아닌데도 뛰어요. 아닌데도 지금 뭐 그렇다고 잘 뛴 건 아니지만 거의 다 무너졌죠. 근데 이제 5월 5일 날인가 뛸 때 보니까 그때도 컨디션이 정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진짜 걷기조차 힘들어하는 그런 제 표현으로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56.5를 달고 뛰었어요. 두 번 다 제가 컨디션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제대로 한번 훈련해갖고 나왔습니다. 훈련해갖고 나왔고 1회캣 승근전이고 지금 두 번의 경우에 단거리나 1200을 보면 일단 검증이 조금 필요한 시점인데 상대가 약하고 브란테리엇은 제가 계속 안 된다라고 뭐 작년 12월 달부터인가요? 저희 행사할 때부터 계속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직전에 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게 바로 이제 상대성이에요. 상대가 너무 약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너무 믿지는 마십시오. 이 마필도 역시 아직까지는 그 라스트에서 결정력이 좀 없는 마필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상대가 그러니까 미래캣의 대체로 가져갈 수 있는 마필이지 얘를 주력으로 갈 수 있는 마필은 아니에요. 뭐 보성조일 같은 거는 뭐 어쩌다 한번 뛴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고요. 결국 야오프레이즈하고 보성조일 자르고요. 또 있네요. 일정부정은 안 되는 마필이고요. 브라운 테리엇, 올리 넘버원, 1회캣 이렇게 세 마필이 있는데 당연히 여기서 뭐 1회캣이 인기 1위가 나온다면 요건 배당의 메리트가 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9번, 5번, 9번, 10번 이렇게 올리 넘버원을 축으로 해서 양쪽으로 배당판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공략 여부를 좀 강약 조절을 다시 할 수 있다라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13경기였습니다.
자, 경주거리 1800m 오늘 마지막 경주입니다. 국내산 4군 3세 이상만. 장상군매 그러니까 지난번에 블루드리머요 인기 2위권이었었는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얘는 선행을 가도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선행 쉽게 갔어요. 골드백, 볼프리 뷰티. 제가 지난번에는 좀 개인적으로 뭐 5두 예상도 안 했던 마필인데 이번에 상대가 너무 약해서 제가 5두 예상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냥 5착에다 걸쳐놨는데 일단 자르고 간다는 얘기고요. 문제는 이제 힐톱이라든가 농본사랑 얘네들이 지금 1800을 다 좀 소화를 시킬 수 있겠냐인데 일단 뭐 장상곤매가 지난번에 베니윌이라든가 이런 마필들에게 지긴 했습니다만은 검증이 좀 돼 있는 상황이죠. 4월 14일 날도 일단 공백기를 갖고 나와서 뛰었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일단 장산곤매를 인정을 하고 이제 후차권을 고르는데 오늘은 2번 레드브레이브입니다. 얘도 보면 체구가 작기 때문에 당연히 다리가 짧겠죠. 그래서 이제 라스트가 없습니다만은 게이트 위치가 너무 좋아요. 일단 뭐 빠른 마필이었기 때문에 블루드리머가 또 선행을 간다. 예를 들자면 그러면 얘가 바로 붙으러 갈 수가 있겠죠. 바로 붙어가고 뭐 농본사랑이라든가 뭐 이런 마필들 붙은 다음에 아직 이제 농본사랑이 거리 검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레이드 브레이브가 최적의 전개가 나오고요. 뭐 금요일 아침인데요. 지금이 11시 반입니다. 11시 반인데 오늘 아침에 그 박종곤 조기사가 아주 진짜 장비가 뭐 휘둘르듯이 채찍 휘둘러가면서 해보겠다는 의지를 아주 강하게 한번 비쳤기 때문에 이번 레드 브레이브 그런 어떤 그 의지죠. 뭐 말의 의지도 좋지만 사람의 의지도 해보겠다는 의지도 좀 경마에 있어서는 조금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힐톱도 마찬가지고 농문사랑은 가능성 있어요. 조금 더 여러분들 지켜보셔야 될 겁니다. 아직 검증이 안 돼 있지만 좀 지켜보시고요. 아무튼 이 경주는 장성공매와 레드 브레이브 배당의 메리트가 그렇게 있을까요? 그렇게 썩 제가 아직 감을 못 잡겠는데 그렇게 크진 않을 겁니다. 5배에서 10배 사이? 넘어도 10배에서 뭐 15배를 넘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10배를 중심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하겠다. 마지막 경주, 그러니까 다른 경주는 제가 다른 날은 마지막 경주가 그렇게 썩 재미가 없는데 요거는 좀 해볼만 해요. 10배 정도만 나와준다면 괜찮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레드 브레이브의 현장 컨디션 다시 한번 제가 전달해 드리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8월 11일 14개 경주 모두 마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8월 10일, 11일 양일간의 예상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뭐 제가 이렇게 좀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 길게 말씀드려야 여러분들 좀 헷갈릴 것 같아요. 정말 제가 뭐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은 말이 없습니다. 확신을 갖고 추천드릴 수 있는 마필이 없기 때문에 좀 그렇게 좀 짧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양해를 하고 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아무튼 뭐 다음 주 오늘 보니까 금요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보니까 뭐 다음 주 아마 추석 전까지는 이렇게 계속해서 좀 말은 많은데 좀 그런 마필들, 그러니까 복병마 배당을 내줄 수 있는 마필을 찾기가 조금 까다로울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신마하고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울려지는데 아무튼 조교 그 두수가 상당히 늘었다는 것, 뭐 조금 아마 그 중에서 이제 뭐 하나 뭐 좀 걸리지 않을까 조만간에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끝까지 한번 조교 내용 참고하시고요. 현장에서 컨디션 여러분들 제 음성을 안 들으시더라도 현장에서 꼭 체크를 해서 공략을 하십시오. 자, 이상 유진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